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지현 교수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심방과 심실의 규칙성 있는 수축과 확장에 의해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폐나 전신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매우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는 부정맥 질환입니다.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심방 수축이 분당 300회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심방은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게 되는 상태가 되고, 심실 또한 불규칙하게 수축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불규칙한 맥박을 보이게 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 심방에서 갑작스럽게 전기 신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갑자기 심박수가 빨라지고 불규칙하게 됩니다. 주로 갑작스런 두근거림,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심할 때는 흉통,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동반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이나 뇌졸중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박출량 감소와 관련되어 전신 증상으로 무기력함, 피곤함 등을 느끼거나 운동 시 호흡곤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원인은 다양하고 발생 기전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장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심장 질환으로는 심부전,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등과 관련이 있고, 심장 외의 질환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만성 폐질환,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소인 과음, 스트레스, 비만, 수면장애, 과한 카페인 섭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젊은 연령에서도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심방이 심방세동으로 인해 부들부들 떨게 되면은 심방 안에 혈류가 정체되어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나중에 이동하여 뇌동맥을 막게 되면 바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5배나 높아서 뇌졸중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방세동은 심장에 무리한 스트레스를 주어 심부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심부전과 심방세동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심방세동으로 인해 심부전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심방세동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 발생하면 피곤하고 체력이 저하되고 숨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심방세동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은 발작성 심방세동 형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형태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수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빈도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심방세동 형태로 머물게 되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전도에서 특유의 심방세동 파형이 관철되는 경우에만 심방세동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측정해야만 진단할 수 있는데요. 병원을 방문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기 전에 이미 심방세동이 사라졌다면 심방세동을 진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 혹은 패치형 심전도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스마트워치에 심전도 측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증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심전도를 측정하게 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진단된 후에는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의 기능과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하고,
그 밖에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항지증 외에도 다른 대사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항응고 치료입니다. 심박 내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경부용 항응고제를 매일 복용하는 치료입니다.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치료이지만 대략 전체 심방세동 환자 중 약 80% 이상이 항응고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좋은 항응고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과 지속성 심방세동에 관계없이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방세동 자체에 관한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맥박수가 빨라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심방세동이 정상 맥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냉각풍선 절제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를 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해부 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서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는 좌심방 폐정맥 주위 조직을 고주파 에너지나 냉각풍선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현재까지 심방세동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반 질환의 치료입니다. 흔히 동반되는 고혈압, 당뇨, 심부전 등을 함께 치료함으로써 심장 기능의 악화를 막고 환자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적극적인 시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증상이 심하거나 좌심실 수축 기능이 감소되어 있거나 혹은 나이가 비교적 젊고 왕성하게 생활하는 환자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매년 약 350건 이상의 심방세동 시술을 하고 있고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원인은 음주와도 관련이 있고 운동 부족 및 비만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및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한 정기검진을 통해 심장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지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